안녕하세요. 손끝으로 행복을 만드는 손끝 언니입니다. 오늘은 셀프 네일을 해볼 텐데요. 지금 현재 2주가 경과된 모습입니다. 중간에 보수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손으로 하는 일도 많고 물 닿는 일도 많기 때문에 저는 주로 실용성 있고 오래 유지되는 네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관리할 시기가 되면 검색을 통해서 요즘 어떤 것들이 선호되고 있는지, 트렌드는 어떤 건지, 계절에 따라서 어떤 게 유행하는지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게 눈에 꽂혀서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손톱 강화제가 발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일을 꾸준하게 오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으로 손톱 강화제로 2주 정도 발라주고 손톱이 건강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셀프 네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젤이 잘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수시로 케어해야 되고 또 손에 물 닿는 일도 많다 보니까 유지하고 또 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네일 아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소 보시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얻어가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셀프 네일을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 네일 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 또 했던 아트들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천천히 하나씩 또 해보면서 또 저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큐티클을 제거할 때는 무조건 힘으로 밀지 마시고 꼭 큐티클 리무버 사용해서 큐티클을 유연하게 만든 다음에 푸셔로 살살 밀어주셔야 나중에 거스러미 부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초보 때 그걸 몰라서 힘을 줘서 푸셔로 밀고 막 그랬거든요. 그 부분 주의하셔서 푸셔로 밀 때 거스러미 부분 올라오지 않도록 살살 미시고 지금 여기 루즈 스킨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바로 큐티클 부분부터 해서 젤 네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부분이 숙제입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 문제점이 생기는 걸 발견하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큐티클에 있는 살 부분이 아니고 큐티클과 손톱에 경계되는 부분에 손톱에 잔여물처럼 조금씩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제거가 돼야지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퍼를 이용해서 지저분한 큐티클이랑 주변에 있는 굳은 살이랑 제거하는데요. 큐티클 제거할 때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씩만 움직이시고 너무 많이 욕심내서 잘라내게 되면 하루만 지나도 거스러미가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살살 조금씩만 다듬어 주시는 개념으로 하시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버퍼로 모양을 낼 텐데요. 저는 손톱의 모양은 보통 오벌이랑 아몬드 정도로 모양을 잡습니다. 이 모양이 가장 집안일을 하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원하시는 쉐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클 부분 니퍼로 정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굳은 살 정리더라고요. 생활에서 생기는 거스럼이나 굳은 살을 항상 니퍼로 잘라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또 굳은 살이 생기고 또 거스러미가 계속 생겨서 또 잘라내고 굳은 살은 더 두꺼워지고 그랬는데 방법을 찾았습니다. 네일샵에서는 보통 드릴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집에서 간편하게 할 때는 뭐 항상 드릴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버퍼로 그 굳은 살 부분을 좀 여러 번 문질러 주는 겁니다. 네일 파일로 여러 번 문질러 줘서 굳은 살 부분을 좀 갈아낸다는 식으로 아프지 않은 정도만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훨씬 자연스럽고 또 굳은 살은 더 두꺼워지지 않게 손톱 주변에 피부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중간중간에 소독약을 뿌려서 손톱을 닦아서 유수분을 없애주고 좀 전에 했던 작업은 샌딩 블럭으로 손톱의 표면을 정리해 줬습니다. 보통은 조금 거친 파일로 손톱 표면을 다듬어서 유지력을 높이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손톱이 얇아지더라고요. 샌딩 블록으로 조금의 스크래치만 내주어서
표면에 손톱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유지력도 괜찮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중간중간에 소독약으로 유수분을 정확하게 없애고, 우리가 기초 공사로 처음에 본더젤을 바르거나 베이스젤이나 컬러젤 이런 순서로 바르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바르게 되면 유지력은 높아집니다. 자, 이제 이번 네일에서 필요한 적당한 네일 브러쉬를 고르고 있는데요. 얇은 브러쉬 2종류 정도만 필요하면 되겠습니다. 네일 컬러 고르는 게 항상 고민되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구비해 두고 이것저것 이제 발라보면서 발색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에 동그란 테이프가 있길래 동그란 스티커를 사서 각각 그 색깔을 표시해서 그렇게 정리해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핑크색 계열의 시럽젤과 글리터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톱의 베이스를 담당해 줄 친구들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특히 베이스 젤과 탑 젤을 선택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해서 사용 중인데 적당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더젤은 아무래도 손톱에 크게 무리가 없는 이상 사용하는 게 유지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더젤로 이제 먼저 정리된 손톱에 잘 발라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프리엣지 부분 꼭 바르셔야 됩니다. 손톱 끝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즈 스킨 부분과 손톱 끝부분 프리엣지 부분을 꼼꼼하게 바르셔야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물이 많이 닿아도 유지력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본더젤을 바른 이후에는 베이스 젤 작업을 시작합니다. 베이스 젤 바르는 거 중요하죠. 기초 공사로 베이스 젤을 발라줍니다. 베이스 젤도 마찬가지로 프리엣지 부분도 신경 쓰고 큐티클 라인에 너무 닿지 않게 이렇게 살짝 공간을 띄워두고 발라줍니다. 저는 프리엣지 부분을 좀 초반에 바르는 편인데요. 이렇게 먼저 프리엣지 부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베이스 젤을 바르는 편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베이스 젤을 이렇게 쓱쓱 쓸어내듯이 바르기 때문에 프리엣지 부분을 나중에 바르게 되면 경계 부분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쓸어내린 다음에는 바로 프리엣지 부분을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신경 써서 베이스 젤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이때도 큐티클 라인의 살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물이 들어가면 그 부분부터 뜨더라고요. 지금은 먼지가 들어가서 바늘로 그 먼지를 빼내고 있습니다. 표면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아야 청결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네일 관리는 정성이 1번인 것 같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작업해 주셔야 지속력과 유지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젤네일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꼼꼼하게 해주면 충분하게 오랫동안 젤네일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 또 내 손을 관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성취감 느끼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큐어링 중입니다. 잘 밀착돼서 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컬러젤을 바릅니다. 프리엣지 손톱 끝부분과 큐티클 라인 손톱이 시작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꼼꼼하게 발라서 유지력을 높여줍니다. 아줌마 네일은 유지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포인트로 저는 글리터를 사용을 합니다. 글리터와 큐빅을 둘 다 이용할 건데요. 글리터는 이렇게 방울을 손톱 위에 위치해 주고
그리고 퍼뜨려 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예쁘게 펴집니다. 지금 이렇게 덩어리지게 조금 두고 그 다음에 붓을 가져와 붓으로 원하는 위치로 배치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두껍게 올려진 글리터 젤을 조금씩 펴 발라서 원하는 위치로 배치를 시켜줍니다. 저는 붓을 그라데이션 붓으로 끝이 조금 갈라져 있는 붓을 사용을 했고요. 이 붓 아니더라도 조금 가는 붓이 있으면 그 붓으로 글리터의 위치를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위치할 수 있습니다. 예쁘게 잘 배치됐나 확인해보고 엄지장도 해봅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잠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조금 더 쓸어내리고 옆에서부터 올라오는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이제 큐어링 하고 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손톱부터 쭉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손톱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부분인 프리엣지와 큐티클 라인 조금 신경 써서 살에 닿지 않도록 잘 발라줍니다. 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엣지와 큐티클 라인 쪽 잘 신경 써서 꼼꼼하게 도포해 줍니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러 네일을 프리엣지에다 바르다 보니까 살과 손톱의 경계 사이에 이렇게 젤네일이 묻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닦아내셔야 나중에 들뜸이 없습니다. 큐어링 하고 왔고요. 지금 원하는 곳에 글리터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화려해 보일까봐 엄지하고 약지에다가 글리터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글리터를 손톱 위에 올려두고 붓을 가져와 살살 펴주면 됩니다. 뭉쳐지지 않도록 살살 펴서 취향대로 글리터를 위치해 주는데 이때 손톱의 큐티클 라인에 닿으면 그 부분부터 들뜨게 됩니다. 큐티클 라인에 닿지 않도록 살짝의 틈을 두고 글리터를 원하는 위치에다 도포를 해줍니다. 저는 조금 글리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블링블링하고 반짝반짝한 걸 좋아해서 조금 더 글리터를 올려서 좀 더 예쁘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더 자연스럽게 퍼뜨려 주니까 더 예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별빛이 흐르듯이 아래쪽으로 살살살 퍼뜨려 줍니다. 확실히 좀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손가락도 조금 허전하니까 빠르게 픽서젤로 큐빅을 붙여줄 겁니다. 탑재를 꼼꼼하게 후처리를 하게 되면 큐빅이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보통은 클리어 젤이나 파츠 젤을 이용하는데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서 픽스 젤만으로도 충분하게 큐빅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픽스 젤의 양 조절입니다. 젤이 너무 많으면 파츠를 붙였을 때 옆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경계가 생겨서 예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큐빅이나 파츠보다는 조금은 작게 도포를 해준 다음에 파츠를 원하는 위치에 붙여줍니다. 저는 큰 파츠를 붙일 때는 네 손가락 중에서는 가장 활동성이 적은 네 번째 약지에다가 큰 파츠를 붙이는 편이고, 이렇게 포인트를 줄 때는 큐티클 라인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위치해 주는 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한 곳에다 위치해서 예쁘게 장식해 줍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큐어링하고 오겠습니다. 기초 공사가 중요한 만큼 마무리 공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리엣지와 큐티클 라인 꼼꼼히 발라서 유지력을 상승시켜 줍니다. 저는 요즘에 오빠 탑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유지력도 괜찮고 광택도 잘 나서 만족스럽게 사용 중입니다. 탑재를 바를 때는 네일 아트로 글리터를 도포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글리터 부분과 중간에 컬러 네일 부분이 경계가 지지 않도록 지금 붓 쪽에 젤 폴리쉬의 양을 적당량 덜어와서 도포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르고 큐어링 하시면서 표면을 옆으로 해서 단면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은 굴곡이지게 발라져 있고 어떤 부분은 평평하게 발라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큐어링 하시면서 옆에 단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큐빅 부분은 큐어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탑젤은 꼼꼼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큐빅 부분을 양옆을 메꿔주듯이 붓으로 정리해 줍니다. 프리엣지 부분도 빼먹지 마시고 큐빅의 양옆 부분도 꼼꼼하게 탑젤이 들어가 줘야 유지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큐티클 라인 쪽 큐빅 부분은 붓으로, 얇은 붓으로 그쪽도 채워주듯이 탑재를 도포해 줍니다. 이때 또 젤 양을 너무 많게 하게 되면 큐티클 라인에 바로 닿아서 유지력이 또 저하되고 파츠 부분을 덮어버리게 되면 빛을 좀 못 받아서 영롱함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츠 부분은 살리고 이렇게 사이드 부분, 경계 부분을 메꿔주고 채워주듯이 젤 폴리쉬의 양은 적게 해서 알맞게 잘 도포를 해줍니다. 큐티클 라인 쪽은 아무래도 살에 닿기 쉬우니까 얇은 붓을 가져와서 정리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큐어링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 젤을 도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옆에 남아있는 젤로만 끌어와서 그 부분을 메꿔주는 것도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죠? 이렇게 터프하게 발린 탑재를 살과 손톱 부분에 경계가 되는 부분에 묻어 있는 거는 꼼꼼하게 닦아내야 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디서 본 것처럼 예쁜 손 모양을 해봅니다. 마무리로 보수할 곳이 있나 점검 중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파츠가 붙어 있는 곳과
손톱의 경계 사이에 턱이 보입니다. 이렇게 턱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이 떠서 나중에 머리카락이 끼일 수가 있고 또 큐빅도 바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젤을 조금 덜어와 이렇게 밀어주면서 조금 완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메꿔줍니다. 저는 예전 경험에 파츠 네일을 하고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카락이 계속 손톱에 껴서 봤더니 파츠와 그 손톱 사이의 경계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껴서 머리카락이 좀 많이 뽑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잘 메꿔줘야지 머리카락 끼임이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지금은 무리 없이 그렇게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각져 있던 턱도 없어졌고 손톱과 파츠가 원만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끼일 일도 없고 파츠도 온전하게 유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셀프로 했지만 깔끔하고 영롱하게 균일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시게 되면 파츠가 확 튀어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젤 폴리시가 잘 채워져서 완만하게 경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샵에서 한 것과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조금 신경 써서 번거롭더라도 해주시면 예쁘게 네일 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관계로 오른손은 보여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오른쪽에 약지 부분에 큰 파츠 하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턱이 심하게 져 있죠. 이 부분을 아까처럼 또 머리카락이 걸려서 화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픽스젤로 잘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르자마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바로 턱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조금 짜놓고 옆에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둘러서 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짜 놓기만 했지 퍼뜨려 주진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얇은 붓을 가져와 살살살살 메꿔주듯이 퍼뜨려 줍니다. 경계 부분이 없도록 탑젤로 한 번 더 마무리하고 큐어링하고 왔습니다. 논와이프 탑젤이지만 그래도 정리를 위해서 한번 클렌저 묻혀서 닦아줬습니다. 광택이 살아났고 반짝반짝 블링블링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손은 소중하니까 보습을 위해서 꼭 핸드크림 발라주시고 오일도 꼼꼼하게 손톱 주변으로 발라줍니다. 여러 일을 하는 아줌마의 젤 네일은 실용성과 유지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긴 기장의 손톱으로 꾸미게 되면 더 예쁘겠지만 우리가 또 여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손톱 기장도 조금밖에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심플하면서도 또 그렇다고 밋밋하지 않고 어느 정도 포인트 줄 수 있는 네일로 앞으로도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20일 정도 지난 지금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